안녕하세요. 2025년도 9월 모의고사 영어 과목 해설을 하게 된 어부고등학교 김조원이라고 합니다. 자, 오답률 1위부터 3위 중에서 두 문제 해설할 건데요. 오답률 1위 문제 32번입니다. 빈칸 추론인데요. 빈칸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내용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키워드 분석 잘 하셔야 되고요. 방향성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해석 위주로 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너가 하루에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잠을 미룰 수 있대요. 미룰 수 있는데 이러면 결국 you need for sleep because of your 너의 잠에 대한 피로가 압도적이고 너는 잠을 자야 된대요. 오케이, 너는 잠을 자야 합니다. 자, 이 데일리 드라이브는 뭐 때문에 나타난대요? 아데노신이라고 불리는 혼합물 때문에. 자, 아데노신 키워드 파악했고요. 이 내추럴 케미컬은 쌓입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아데노신은 수면이 없을 때 증가한다. 이거 파악하시고 가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보시면 네가 자는 동안 이거 말이 브레이스 나오니까 아데노신. 네가 자면은 아데노신이 없어진답니다. 수면 하면은 아데노신이라는 혼합물이 없어진다. 그러고 뒤에 보시면 따라서 이 분자는 네가 부족한 잠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고 잠이 필요한 거를 촉발한다. 그러니까 잠을 자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combination of adenosine and other factors might explain why. 아데노신의 축적과 다른 요소들은 설명합니다. 왜? 네가 며칠간 동안 최적의 수면을 하지 못하면 너는 sleep debt, 수면 빚이 생긴대요. 수면에 대한 빚이 생기고 너는 이것을 갚아야 합니다. 어떻게? 평소보다 더 많이 잠을 잠으로써. 그러니까 잠이 부족하면은 수면 빚이 생기고 당신은 평소보다 더 많이 잠을 자서 이를 채무해야 한다. 뒤에 보시면 because of such built-in feedback, 이 목표 분자적인 피드백 때문에 당신은 축적할 수 없습니다. 평소보다 잠을 덜 자는 걸요. 네가 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당신은 잠을 자야 된다 이겁니다. 잠이 쌓이면은 이거를 덜 잘 수 없고 잠을 자야 한다. 결국 수면의 부족은 이렇게 빈칸이 나타나 있는데 이러면 잠을 자야 된다. 잠 안 잘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이 글이 하고자 하는 말인데요. 보기 보시면은 잠의 부족은 너의 에너지를 뺏는다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잠의 부족은 causes mood swings. 잠의 부족은 catches up with you. catch up with이 이제 따라잡다라는 뜻인데 일단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모 아직 모르겠으니까. 자, 그리고 4번 보기 보시면은 잠의 부족은 내추럴 케미컬을 없앤다. 이거는 방향성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잠의 부족은 내추럴 케미컬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잠을 자게 해야 된다고. 아까 보시면은 this natural chemical은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은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틀려 있는 거고요. 5번 보기 보시면은 잠의 부족은 유발한다. 아데노신이 사라지는 것을.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것도 방향성이 틀렸는데 왜냐면은 방금 그 문장 보시면은 이 내추럴 케미컬은 쌓인다고 합니다. 잠이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잠의 부족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게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어 있습니다. 38번 오답률 3위 문제 해설해 보겠습니다. 38번 문제는 주어진 문장 삽입하는 문제예요. 이 문장은 이제 설명글 같은 거 주의 깊게 안 읽으셔도 되고 키워드만 파악하고 전환이 어디서 되는지 역접의 연결사 같은 거 잘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어진 문장 보면은 nonlinear anything on the other hand is like using a word processing program. 바로 나왔습니다. on the other hand 전환점 연결사 역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앞 내용과 반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nonlinear editing과 반대되는 내용이 앞에 나왔을 때 이것이 들어가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파악 주의 깊게 하지 않고 키워드만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nonlinear editing이 이 글의 키워드인 것 같으니까 이거를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여기도 nonlinear 컴퓨터 프로그램 있고 nonlinear 시스템 하고 여기도 있네요. 그러면 이제 1번은 들어가기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nonlinear editing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뒤에도 있으니까 여기 역접 연결사 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도
살짝 어색할 것 같습니다. 연결사 on the other hand 때문에. 자, 그리고 그런데 내려가서 보면은 3번 뒤에 linear editing이라고 있어요. 이러면은 반대되는 속성이기 때문에 이 뒤쪽에 on the other hand 하고 non-linear editing에 대한 설명이 오면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살짝 읽어보면 linear editing was like composing of paper on a typewriter. linear editing은 타입라이터에다가 페이퍼, 종이를 쓰는 것과 같대요. 이렇게 해서 한번 내용 파악을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4번에 이 문장이 들어가면 뭔가 흐름상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번 뒤에 If a mistake was made or new information needed, 실수가 만들어지거나 전체에 더해질 피스, 새로운 정보가 필요할 때 has to be retyped, retyped 되어야 한다. 이러면은 retyped라는 게 지금 앞에 4번 문장 앞에 나왔던 문장이 타입라이터와 비슷한 속성이 되기 때문에 4번에 나오면은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문장 이어서 보면 if a mistake is made, 실수가 만들어지면 deleted 되고 fixed with a keystroke 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타입라이터와는 좀 반대되는 속성 같고요. non-linear editing 같습니다. processing program. 그러면은 이 흐름상으로 볼 때 5번에 들어가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2025년 9월 9일 전국형 학력평가 수학 영역에서 먼저 오답률 2 문제를 보겠습니다.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있다. 이 8장의 카드 중에서 6장의 카드를 택하여 왼쪽부터 모두 일렬로 놔야 합니다. 이 6장의 카드에 적힌 수를 왼쪽부터 순서대로 A1, A2, A3, A4, A5, A6라 할 때 이 자연수 ABC를 A1 곱하기 100 플러스 A2 곱하기 10 플러스 A3, B는 A4 곱하기 10 플러스 A5, C는 A6 이랬습니다. 이때 두수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모두 5의 배수일 때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하는데요. 자, 그럼 먼저 이 조건을 보자면 A는 100의 자릿수가 A1이고 10의 자릿수가 A2고 1의 자릿수가 A3인 그런 수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 10의 자릿수가 A4고 1의 자릿수가 A5인 수이고 C는 한 자릿수인 A6이 C의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모두 5의 배수를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두 식에서 더해주면 B, C 다 날아가고 2A는 5의 배수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A를 끄집어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A가 5의 배수가 됩니다. 이 이유는 쉽게 생각해보면 2A는 2와 5는 서로 수이니까 A에 무조건 5의 배수가 들어가 있어야지 2A는 5의 배수라는 숫자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A는 5의 배수이고요. 그 다음 이 다음에 이 식을 빼고는 같은 논리로 B 플러스 C도 5의 배수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A가 5의 배수인 거는 5의 배수를 생각해보면 5, 10, 15, 20 이렇게 1의 자릿수가 0 또는 5이니까 A의 1의 자릿수가 아까 A3라 했잖아요. 근데 A3가 1에서 8까지의 수니까 이것에 나올 수 있는 결과는 A3, 즉 1의 자릿수가 5라는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를 보면 B 플러스 C가 5의 배수, 근데 B의 1의 자릿수가 A5고 C의 1의 자릿수가 A6이 5의 배수입니다. 자, 그러면 A5 플러스 A6의 범위, 즉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최소값 N은 1 플러스 2는 3이 되고요. 최대값은 15가 됩니다.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이스를 따져줘야 하는데 첫 번째 A5 플러스 A6이 5일 때는
1대 4, 2일 대 3, 3일 대 2, 4일 대 1이 되고요. 그리고 a 플러스 a 여기 11 때는 2에서 8, 3에서 7, 4에서 6, 5에서 5, 6에서 4, 7에서 3, 8에서 2가 되고 마지막으로 a 플러스 a 6이 15가 될 때는 7에서 8, 8에서 7밖에 그럼 총 순서상 개수가 12개다 보니까 먼저 A5가 A6의 순서상 개수는 12개이고 그럼 우리가 진짜 구하고자 하는 값이 A1, A2, A3, A4, A5, A6의 개수니까 따라서 A1, A2, A3, A4, A5, A6의 순서상 개수는 자 우리가 A5, A6에서 12개라는 그런 순서상의 개수를 얻었기 때문에 12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따라서 답은 720이 됩니다. 2025학년도 고1 국어 모의고사 문법을 맡게 된 박세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여기 지금 국어 문법 질문이 있는데 혹시 문제로 먼저 12번을 볼 건데 이거 윗글이라는 게 방금 나온 이 글이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경우가 이제 여기에서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 반영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이제 유음 탈락 그리고 히읗 탈락과 거센소리 대기 현상이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두고 이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이지를 삽니다. 했을 때 이거 A 문제를 먼저 보면은 1번에 A는 살다의 살에서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리을이 타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 A 같은 경우에는 어간 살했다가 비읍니다라는 어미가 합쳐져가지고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아니라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습니다. 1번이긴 한데 다른 문제들도 다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B는 말다의 어간 말에 어미 오가 결합하여 리을이 타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군. 여기 앞에 여기 리을이 이제 오가 결합할 때 리을이 규칙적으로 타락하는 현상이라는 거 보이기 때문에 맞고요. 그리고 C는 두 개의 어근이 활과 살이 결합한 치읓 앞에서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 있는데 앞에 보시면 여기에 여기 비즈니스 앞에서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한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 그리고 조은으로 발음되는 것은 히읗을 흔한 영혼의 어간 뒤에서 모음이 결합하는 이것도 이제 이거 문법도 배웠겠지만은 여기 앞에 그러니까 다 지문 안에 이게 다 적혀있기 때문에 여기도 앞에 보면은 이거 모음을 시작하는 형태가 히읗 타락하는 현상 이렇게 다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 국화로 반영 예상소의 기억과 히읗이 만나 출력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앞에 이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들은 모두 맞는 것으로 보고 이거 1번 정답입니다. 14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 먼저 볼 건데요. 가 이제 보니까 주체를 높인 표현, 주체 높인 표현 이게 아닌 게 가, 특수어휘 그리고 주체를 높이기 위한 이게 나, 아니면 나 그리고 맞으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형은 고모를 뵙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뵙고라는 말이고 형은 고모를 뵙다. 여기 이거 객체 묻혀주고 있죠? 그냥 객체 높이법. 그러니까 맞고요.
그는 산책을 하기 위해서 공원에 갔습니다. 여기 주체를 높여주는 표현이었는데 여기 씁니다라는 상대 그 듣는 상대를 높여주는 상대 높임법이 있긴 한데요. 주체를 높이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다가 같습니다. 그리고 나가 아버지 옷을 따뜻하게 갖춰 입으셔야 해요. 아버지 옷을 따뜻하게 갖춰 입으셔야 해요. 이 내려갔을 때 이거 의시 있고요. 의시라는 객체 주체를 높이고 있고 아버지라는 그리고 특수어휘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 맞습니다. 이건 3번도 맞고 2번, 1번까지 다 맞았는데 4번에서 동생은 그때 선생님께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깨라는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아니기 때문에 가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나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여기 깨서라는 주체를 높여주는 표현이 들어갔고요. 어느 방에서 주무신이라는 특수어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다 주체 특수어휘라고 보니까 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를 일단 찾는 거고요. 일단 1번부터 보면은 부태를 보니, 정확히는 부처이를 보니, 현대 구어와 달리 주격조사 이가 쓰였음을 알 수 있고, 이거 부처라는 것 자체가 부서에다가 주격조사 이가 붙어서 여기 있는 거 보이죠?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현대 국어와는 달리 고대 중세 국어에는 주격조사 이가 쓰였음을 여기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맞고요. 앉으신이를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이어받기를 하셨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안이라는 에다가 라는 어미를 더했기 때문에 이거를 더해서 안 이렇게 이어받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요. 봄에를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관형격 조사 이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이거 보면은. 근데 이거는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기 때문에 3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다 더 하자면 여기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라는 어두자원군 여기서 바로 보이죠? 이게 맞고요. 해를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히읗 종성 체언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이렇게 원래 이제 히읗 종성 체언이 있고 거기에다가 애를 붙여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연합평가 고등학교 1학년 국어문학 해설을 맡게 된 이윤아입니다. 네, 국어 문제 중에서 가장 오답률이 많았던 문과 관련된 이 지문의 문제 30번 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는 보기를 보면 이 보기에는 다른 그 전에 있는 본문을 참고해서 보는 다른 사례 적용을 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먼저 본문을 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본문의 일부분인데요. 저 문제와 관련된 부분만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문단이고 이게 3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눈에 지나 과정에서 시작되는 게 해당하는 불가능산의 밑자락에는 불가능산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죠. 눈에 지나 과정 시작 단계. 그럼 불가능산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눈에 지나 과정에서 시작 단계. 밑자락에는 빛의 존재 여부만 희미하게 감지하는 세포를 지닌 일부 단세포 생물의 피부나 거머리 피부가 자리한다. 그러면 이 일부 단세포 생물의 피부, 거머리의 피부 얘네는 빛의 존재 여부만 희미하게 감지할 수 있는 세포를 가진 애들이에요. 희미하게. 그래서 그 밑자락 이렇게 있으면 이 밑자락, 이 불가능산의 이 밑자락에는 희미하게 감지만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애들이다. 그 뒤에 이어지는 오르막에서는 빛의 빛의 입자를
하는 애들, 그 충격을 신경 자극으로 변환하는 일. 나는 광세포가 점점 많아진대요. 광세포가 있네요, 여기는. 그래서 빛의 광자를 포획하고 변해가는 애들. 광세포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광세포 그 자체는 동물에게 빛의 유무만 알려준대요. 그래서 얘도 유무. 문제 여부. 빛이 있느냐 없느냐 말해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빛의 방향과 주변 대상 형태까지 감지하려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쪽 면에는 안막이 있는 광세포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안막이 있다는 건 약간 커튼이 쳐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안막이 있어야 방향, 빛의 방향까지 알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세포가 투명할 시에는요, 모든 방향에서 빛이 들어온대요. 자, 만약 얘가 투명하면 모든 방향에서 빛이 들어와서 어느 쪽에서 오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이렇게 잃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명하면 모든 방향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향을 알 수가 없다. 네, 방향을 알 수가 없다. 투명하면. 그래서 광세포로 이루어진 평면을 활처럼 구부려서 그 곡면의 뒤쪽에는 안막이 있게 만든 오목한 눈이 등장한대요. 오목한 눈의 앞에 나온 게 바로 오목한 눈의 정의죠. 안막 있게 만든 것. 그래서 광세포로 이루어진 평면을 여기 그림 보시면 평면을 활처럼 구부려서 그 곡면 뒤에 안막 있게 하고, 이게 안막이고, 안막 있게 만든 것, 이게 바로 오목한 눈이다. 오목한 눈이다. 그래서 대학, 갯지렁이 등의 눈의 이 유형에 속한대요. 그러나 이 오목한 눈의 망막에도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상이 형성되지는 못한다네요. 왜일까요? 여기가 망막 이 부분인데 잘 안 보이지만 문제지를 같이 보시면 오목한 눈의 돌고래 상이 맺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셀 수 없이 다양한 방향에서 이렇게 돌고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고래의 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수히 많은 정신이 들어와요. 돌고래 상이 들어오면 얘는 이거랑 똑같이 무수히 많은 돌고래 상으로 뒤덮인대요. 결국 하나의 상을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린 이와 같이 상하가 뒤바뀐 도립상의 정의 바로 앞에 상하가 뒤바뀐 걸 도립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온전한 돌고래 상만 망막에 맺힐 수 있을 때까지 빛의 유입구, 이렇게 빛에 그려보면 이렇게 빛이 방향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이 유입구들을 계속 좁혀내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아니라 얘랑 도립상이더라도 반대 상하가 뒤바뀐 것이라도 좁히면서 정확한 온전한 돌고래 상이 망막에 맺힐 수 있을 때까지 좁히는 게 불가능한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전복 고동의 눈처럼 빛의 유입구가 매우 좁아진 앵무조개의 눈처럼 완전한 바늘구멍눈이라는 게 또 나왔죠. 그래서 빛의 유입구가 매우 좁아진 눈, 그렇죠? 이걸 바늘구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바늘구멍눈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30번의 보기를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문을 참고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이나 갑각류에서 흔히 나타나는 연립상 겹눈이라는 사례가 나오네요. 연립상 겹눈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목한 눈의 원리를 변형하여 적용하고 바늘구멍의 눈의 원리도 적용하여 상하가 뒤바뀌지 않은 정형을 만든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은 오목한 눈의 원리를 변형한 거를 또 적용하고 바늘구멍
적용한 애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아까 본문대로 적용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하가 뒤바뀌지 않은 정립상을 만든대요. 상하가 뒤바뀌지 않은, 약간 상하가 뒤바뀐 것이 도립상이라고 하였죠. 상하가 뒤바뀌지 않은 이 정립상, 이렇게 돌고래가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그냥 이렇게 상하가 뒤바뀌지 않은 채로 나온다. 이유는 그림 이것처럼 오목한 그릇 모양의 뒷면, 즉 올록한 표면의 광세포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배치가 되어 있대요. 또 길쭉한 관들이 방사형으로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사가 도도도도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관들이에요. 이 관들. 각각의 관들은 아주 좁은 빛의 유입구를 가진 난눈. 그러니까 이 난눈은 이 관들을 말하는 거고, 이 관들에는 아주 좁은 빛의 유입구로 빛을 조금씩만 가져간다는 건데, 조금씩만 이동시키게 만든다. 난눈으로 일직선상에 있는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빛을 빛만 망막에 맺힌다고 합니다. 각 눈에는 투명한 볼록 렌즈가 달려있고 광세포로 이루어진 망막도 있지만 각 망막에 맺힌 상은 무시되고 난눈을 통해 관들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양만 기록됩니다. 이렇게 빛의 분리 공급을 통해 각 난눈에 들어오는 빛이 모두 합쳐지면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온전한 상을 인식하게 될 수 있다라고 거기서 말합니다. 이제 문제 선지에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연립선 겹눈이 빛의 유무를 넘어서 관측 대상의 형태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연립선 겹눈의 관측은 투명하지 않겠구나라고 말합니다. 아까 본문에서 봤듯이 자, 오목한 구멍, 오목한 눈, 바늘 구멍의 원리를 적용한 것을 보아 똑같이 얘도 관측 대상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아까 광세포에 암막이 씌워져 있으면 방향성을 알 수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투명하다면 모든 방향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향을 알 수가 없다고 이미 읽었습니다. 그래서 연립선 겹눈의 광세포 또한 형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 형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겠군 라는 정답이죠. 네. 다음 연립선 겹눈은 그릇 모양의 볼록한 표면에 광세포가 배치되어 있어서 오목한 눈에 비해 더 많은 빛의 빛이 망막에 도달하겠군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단 오목한 눈에 비해 더 많은 양의 빛이 망막에 닿게 되겠군. 틀린 문제입니다. 틀린 선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우리 오목한 눈에 비해 더 많다라고 했는데요. 오목한 눈이 이렇게 있으면 상이 맺힐 때 무수히 많은 빛들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아무 데서나 이렇게 막 들어와서 제대로 되지 않은 돌고래 형태가 이렇게 씌워지는 걸 그림을 봤죠. 그래서 오목한 눈에는 정말 많은 빛이 닿게 되는데 위에서 봤을 때 이 난눈은 아주 좁은 빛의 유입구를 가져서 바늘 구멍 빛의 유입구를 가져서 일부분에 해당하는 빛의 망막 아주 일부분 조그만 빛의 양만 기록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빛이 망막에 닿을 수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연립선 겹눈으로 분리공급된 빛을 통해 난눈으로 들어오는 이 빛을 통해 최종적으로 인식되는 관측 대상의 전체 상은 실제 관측 대상의 모습과 상하 방향이 일치하겠군. 완전 똑같이 정립상이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바로 맞는 선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4번 연립선 겹눈의 난눈 관들은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분을 감지한다는 점에서 관측 대상의 전체 형상을 감지할 수 있는 바늘 구멍과는 차이가 있겠군이라고 하였습니다. 얘는 작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일직선상의 관측된 작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빛만 망막에 도달해요. 감지해요. 그래서 바늘 구멍 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 빛의 유입구를 점점 좁히며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해서 돌고래가 상하 반전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측 대상의
번 들어가는 게 전체 형상 방지하는데 남눈으로 조그만 미세한 것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하나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4번도 맞는 전지이고, 네, 5번 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상 겹눈은 구성하는 각 남눈의 망막에 맺힌 관측 대상의 각 상은 수정체의 눈의 망막에 맺힌 관측 대상의 상과 마찬가지로 모두 상하가 전복되어 있겠군. 일단 상하가 전복된다라는 건 도립성을 얘기하는 거죠. 도립성, 아까 바늘구멍 눈의 원리에서 봤는데 바늘구멍 눈의 원리를 적용한다라고 이미 말을 하였고, 또한 이것도 남눈 조그마한 관 사이로 작은 양의 빛들이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체 눈의 망막에 맺힌 관측 대상의 상과 마찬가지로 망막에 맺힌 애들 이 상하가 전복되어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이 문학 중에서 가장 오답률이 많았던 문제인데요. 33번 보기가 나온 문제로 사실 보기를 먼저 보고 힌트를 얻은 다음에 문학 작품을 보면 쉬운데, 네, 보기를 먼저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문학에서 보기는 앞에 보기 전에 문학에 힌트를 주고 문학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이 비유 표현들, 어떠한 표현들이 이것들을 나타낸다라고 말해주는 지침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보기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게 될 가와 나 작품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나오고, 또한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 화자의 의지도 나온다를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각각 하나씩 보는데, 가라는 작품의 화자는 바닷가에서 과거의 긍정적 기억을 떠올리면서 삶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죠. 바닷가, 과거의 긍정적 기억을 떠올리면서 삶의 상처를 치유한다라는 키워드를 알고 가시면 되고, 한편 나의 화자는 자연물의 모습을 제시한 이후에 그들처럼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숭고한 태도로 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 자연물 본후의 그들 안에서 깨달은 것을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숭고한 태도로 살겠다는 그 모습들을 받아들이겠다, 받들고 배우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모습이 나와 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아까 말했듯이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삶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자신의 과거 기억을 떠올리면서 삶의 고통을 치유하고 싶은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기에서 봤는데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바다라는 게 바로 나오죠. 바닷길로 가는 길을 표현하는 건데, 노을랑 호박꽃이 많이 핀 돌담을 끼고 황혼이 있는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담을 돌아가면 바다가 소리쳐 부른다. 그리고 바닷소리 내가 젖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보기에서 봤듯이 과거 기억을 추억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바닷소리라고는 하지만 내가 젖는다라는 이 운율을 통해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바닷소리가 아니라 추억에 젖는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물방울이 생활처럼 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봤듯이 삶의 보통인 부분들 찾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처럼 차다라는 표현을 써서 시리다, 고통스럽다를 표현하는 것 같고요. 몸에 스며든다. 요새는 모든 것이 짙은 커피처럼 너무도 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쓰다 이런 표현을 삶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화자 자신이 자신의 생활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느끼기에 부정적이다, 차다, 쓰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화자가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고향에 가고 싶다. 고향의 숲이, 언덕이, 들이, 시내가 그립다라고 표현하네요. 고향이 가고 싶다, 그립다라는 표현을 써서 과거의 기억, 고향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파도처럼 달려든다. 파도처럼 어릴 적 기억, 추억이 달려든다 나한테. 표현 비유를 한 거고요. 지유.
바다가 어머니라면 하고 나는 생각해본다. 그럼 이제 뒤에 나오는 바다는 어머니겠죠?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싶다. 안겨서 날개같이 부드러운 물결을 쓰고 마음 편히 쉬고 싶다.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을, 삶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을 이걸로 볼 수가 있겠네요. 수평선 아득히 아물거리는 은색의 향수, 나는 찢어진 추억의 천막을 깁는다. 여기서 깁는다는 어떠한 천 같은 걸로 꿰매다, 가져다 대다라는 표현입니다. 찢어진 추억, 삶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서 찢어진 이 추억들을, 천막을 깁는다. 추억을 하나씩 맞춰가며 되새긴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로 앉아까지 표현해서 되고, 그래서 아까 보기에 가 작품이 나온 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가에서 생활이 차다. 생활이 차다. 커피처럼 생활이 차다. 느끼는 것은, 자, 것은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차다. 생활이 정말 차다라고 자신 통한 이 생활이 부정적이다, 차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가는 맞는 정답이고요. 이번에 가에서 바다를 보며 고향의 모습과 어머니의 품을 떠올리는 것은 현재 화자가 있는 공간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과거의 긍정적 기억이 환기된 것이다. 그렇죠. 어머니 품도 나오고 고향의 모습, 노란 호박꽃이 핀 이렇게 표현한 것, 그리고 이 위에서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이 환기된 것, 바닷가에서의 긍정적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쵸? 떠올리면서 할 수 있겠군. 2번이 정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3번 가에서 모래벌에 앉아서 찢어진 추억의 천막을 깁는 것, 이것은 추억을 되새기는 것이라고 했죠. 화자가 추억을 되새기면서 찢어진 천막, 찢어진 추억, 이렇게 환갑을 가져다 대면서 추억을 되새겨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화자가 추억을 되새기면서 현재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삶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거죠. 의미하는 것이다. 왜 맞지? 앉는 것을 고르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정리를, 일단 보기의 내용을 일단 정리를 해보면, 자연물 보여준 다음에 이것들이 보여준 이 속성들을 보고, 얘네도 그냥 고통이 있어도 받들고 사는구나, 하늘을 받들고 우러러 사는구나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고통, 삶의 고통 받아들이자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무사히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그럼 이 자연물을 보는데 해바라기라는 자연물이 나왔죠. 얘는 고요히 햇살이라는 건 해바라기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좋은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삶의 고통, 이 햇살 좋은 곳을 고요히 바라본다. 뒤에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넋을 살게 하라. 가시밭을 넘어 극히 웃는 한 송이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하노니, 그쵸? 이 한 송이 꽃은요, 가시밭 눈물의 이슬을 받아서 핀대요. 눈물의 이슬, 눈물 안 좋은 거지만 이거를 받아서 핀다고 하면 삶의 고통으로 어떤 다른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기에 삶과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받으라.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게 여기 바로 나와 있네요. 괴로움의 진짓, 일부러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웃을 양이면, 그럴 정도면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다.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이 마음의 나라의 원광, 태양이죠. 햇살, 그쵸? 마음의 원광은 떠오른다. 푸른 하늘로 항시 날아오는 노고지리, 종달새 같이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넋을 살게 하라 라고 비슷한 구를 변주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보면 자연물, 해바라기, 가시밭을 넘어 긁히는 이 한 송이 꽃을 제시하면서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 문제로 다시 가면 아까 이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4번 나에서 웃으며 가시밭길을 넘은 후에야 눈물의 이슬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송구한테도 살고자 하는 화제의 의지가 반영된 일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왜일까요? 자, 눈물의 이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우리 사실 그 배치가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가시밭길을 넘고 웃는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고 핀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고 그 다음에 가시밭길을 오는 거죠. 눈물의 이슬을 이걸 넘어야 눈물의 이슬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이 눈물의 이슬을 받고 피어서 가시밭길을 넘고 웃는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4번이 틀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 나에서 고난의 사랑의 원광이 떠오를 수 있다라고 말했죠. 이건 고통을 수용해야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화제의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한테 살겠다 스스로 다짐을 하는 이 부분이 맞죠. 그래서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 9월 모의고사를 맡게 된 9월 모의고사 통합사회를 맡게 된 박수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16번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인 16번부터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다음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게 답변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데 교사의 질문이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답변해 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답을 읽어보면 국가 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긴데요. 이 의견은 법치주의에 대한 언급이기도 한데 먼저 국가 권력은 법률의 통제를 받으면서 이는 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옳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을 살펴보면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헌법에 명시하여 부당한 국가 권력의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을이 맞는데요. 그것은 찾아봤더니 헌법 제37조 제2항 취지와 연결된다고 합니다. 제한 요건을 헌법에 두어서 권력의 자의적 침해를 막는다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병을 보겠습니다. 병은 기본권을 침해받는 국민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침해받은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다.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일단 여기서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먼저 인권구제 권고기구이지 재판기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고 보시고 빠르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을 보겠습니다. 정은 권력 분립 제도에 따라 국회는 입법권, 정부는 사법권, 법원은 행정권이다. 각각 감당하고 있다. 이거는 배치가 잘못됐습니다. 먼저 이게 잠시만요. 살짝 좀 베끼겠습니다. 먼저 국회는 입법권이고요. 정부가 행정권이고 법원이 사법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이렇게 각각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배치가 틀렸기 때문에 전부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네, 그 다음은 10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문제인데 이것은 기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을 살펴보면서 위에 거를 대입해서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기억은 을이 계약대로 근무할 경우 1일 임금은 88,000원이다. 여기 계약을 먼저 그러면 보시면은 계약이 9시부터 5시까지 근데 휴게 시간이 1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근무 시간 9시부터 5시까지는 총 8시간인데 휴게 시간 1시간이 있죠. 근데 근무 시간에는 근로 시간에는 휴게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시간 7시간으로 임금은 시간당 11,000원. 그렇기 때문에 11,000 곱하기 7을 해서 77,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을 해보겠습니다. 니은은 을의 법정 대리인은 을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틀린 설명인데요. 을의 법정 대리인의 을의 근무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미성년자라도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을 해야 되고 근로계약 대상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니은은 바로 틀렸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귿을 봐보면 갑과 을이 합의하면 1일 1시간의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네, 이건 맞습니다. 이게 1일 7시간이 원래 기본적인 근로 시간이긴 한데 서로 당사자와의 합의가 되면은 1일 1시간 그렇기 때문에 주 5시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고요. 리을을 봐보겠습니다. 갑은 을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은 사업주는 이 을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미성년자가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는 연령 확인 서류,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포함한 연령 확인 서류를 비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2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3번은 가의 갑을 사상자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갑과 을이 누군지부터 살펴보면 갑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인간의 힘은 자연을 파악하고서 갈수록 생겨난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로서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용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사상가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갑은 베이컨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지금 주장한 사상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인간 중심주의죠. 지금 인간을 위해서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로서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요? 그러면 인간 중심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을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윤리적, 심리적 관점으로 검토해야 한다.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
그것은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라고 합니다. 이 인물은 레오폴드인데요. 이 인물은 생태 중심주의죠. 사실 처음에 읽어보면은 뭔가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생태 중심주의가 떠오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대지를 생명 공동체로 보고 경제성뿐만 아니라 윤리, 심리성, 무생물까지 포함한 생태계 전체의 안정, 아름다움을 고려해야 된다는 대지윤리의 그런 사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태 중심주의로 보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손실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을 봐보면 A에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 대지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A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A에서는 갑의 입장으로는 맞고 을의 입장으로는 틀려야 하는 선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대지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갑의 입장에도 맞고 을의 입장으로도 틀렸다고 볼 수 없는 선지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고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니은을 봐보면 자연의 가치는 인간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 평가되는가? 라는 선지인데 이것은 갑의 입장이고 을의 입장으로는 맞을 수 없는 위치에 들어가야 하는 질문입니다. 살펴보면 자연의 가치가 인간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 평가되는가 하면은 아까 갑에서 베이컨의 인간 중심주의로 나왔던 지문에서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갑으로는 완전 알맞겠고요. 을을 봤을 때는 먼저 여기서 경제적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윤리적, 심리적 관점에서도 검토를 해야 하고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아름다움이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이 옳고 그렇지 않으면 그르다 하기 때문에 시의 입장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와도 적절하기 때문에 니은은 맞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읽어보면 시의 위치에 들어가야 하는 질문인데 인간은 자연 내의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은 시 위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을의 입장으로 알맞은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연 내의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존재다라고 생각한 인물은 갑이죠. 을은 뭔가 그런 통합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을의 입장과는 많이 동떨어진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서 이것은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을을 봐보면 시 위치에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인데 그 시 위치는 갑의 입장은 될 수 없고 을의 입장에 알맞는 질문이어야 하는데요. 을은 아까 선지를 여러 번 읽었을 때처럼 통합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장과 윤리적, 심리적 관점에서도 검토를 거쳐야 한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을도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전국연합평가 고1 9월 모의고사 한국사 해설을 맡게 된 전소정입니다. 먼저 그 가국가는 고려인데요.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팔만대장경판이 애초에
몽골의 침입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몽골의 침입은 고려 때 일어난 일이므로 가는 고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기를 보면은 석굴암이 조성된 시기는 신라이고 주자감이 설치된 것은 발해 때 일이고 훈민정음이 창제된 것은 조선인데 이 독립신문 발간은 조금 애매한데 두 번 발간이 됐어요. 독립신문이 한 번은 서재필의 독립신문이 있고 그리고 한 번은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그 1919년에 발간을 했습니다. 서재필 때는 1896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근데 둘 다 어차피 고려는 아니니까 답은 5번이 됩니다. 12번을 보면은 김옥균, 박영효 등의 급진 개화파라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이 일으킨 정변은 갑신 정변인데 이것은 188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화도 조약 체결은 1876년에 일어났고 대한제국 수립은 고종이 1897년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이 둘 사이인 라에 해당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고만민과 제폭구민을 내세운 가의 강원도 지역 최대 전투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가는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보고만민과 제폭구민은 전봉준 등의 그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내세웠던 뜻이고, 그 보기로 넘어가면은 태학이 설립된 것은 고구려 때 일이고. 집강소가 설치된 것은 나당 전쟁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대한국 국제가 반포된 것은 대한제국 때의 일이고 최씨 무신 정권이 수립된 것은 고려 때 일입니다. 그래서 내소성 전투가 답이 됩니다. 고1 고모 과학을 맡게 된 홍예지입니다. 먼저 7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일단 먼저 A는 수소, B는 산소, C는 D는 염소라는 걸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기억에서 원소 A, D 중 B와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원소는 한 가지이다라고 했는데 이때 공유결합은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이 결합하는 것으로 여기서 비금속은 일단 D랑 B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보통 1쪽에 있는 거를 금속이라고 하는데 예외가 딱 A만 있습니다. 따라서 총 3개이므로 시험은 틀렸습니다. 다음 CD2에서 음이온은 알아준 것 같은 전자물질을 갖는다. 먼저 C가 마그네슘이고 D가 염소인데 이는 이온 결합을 갖습니다. 이때 염소가 완전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하나가 필요하고 마그네슘이 그 2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일단 염소 2개면 얘가 2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g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음이온은 염소를 밝히거든요. 근데 염소가 이때 17쪽이고
3줄이면서 완전하게 되므로 이때 그냥 아르곤과 같은 전자배치를 갖게 되므로 니은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은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는 B2가 D2보다 작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D2가 되려면 얘가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얘가 하나가 없고 얘가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각자 하나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공유자가 이렇게 하나를 하면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D는 하나가 필요하고 B는 이렇게 두 개 B가 있으면 얘도 두 개가 필요하고 얘도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자쌍이 이렇게 두 개씩 있어야 되므로 얘는 두 개예요. 그래서 틀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2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세포의 유전 정보의 흐름을, 표는 유전 정보에 의해 저장되는 아미노산의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하나의 DNA를 구성하는 각 가닥이며 기억, 니은은 각각 3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래요. 자, 기억에서 RNA 합성에 사용된 DNA 가닥은 1이다. 그래서 여기 RNA를 보시면 여기서 이 배열을 보시면은 얘가 아니라 얘가 대응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사용하는 것은 1번 가닥으로 기억은 맞는 선지입니다. 그 다음 기억과 니은에서 구한인의 개수는 서로 같다. 먼저 이거에 연결되는 것을 보고 니은을 구하면은 G, C, G고 그다음 기억을 구하면은 일단 이 동그라미가 G, U, C거든요. 근데 이게 G, U, C라는 건 여기가 G, U, C라는 거고 그러면 이거에 대응되는 게 이거기 때문에 C, A, G라는 걸 붙입니다. 여기서 구한이는 한 개, 여기서 구한이는 두 개이므로 서로 같다는 말이 틀려서 니은은 다른 선지입니다. 다음 A는 오각형이다. 이미 나왔죠?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답을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9월 9일 전국 연합학력평가 과학탐구 해설해보겠습니다. 일단 16번 그림 가는 인공위성 A가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는 모습, 그리고 나는 물체 B가 지구 표면 근처에서 연직 방향으로 자연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서 옳은 것만을 고를 때 기억을 먼저 보면 A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여기서 A는 지구 방향으로 일단 중력이라는 중력 가속도를 받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니은을 봤을 때 낙하하는 동안 B의 속력은 점점 증가한다. 여기서도 지구 표면에는 일단 지구 중심으로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중력 가속도가 작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속력은 점점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을 보았을 때 A와 B에는 모두 중력이 작용한다.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가 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A와 B에서는 모두 중력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19번 문제 해설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와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경로를 1과 2처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A와 B는 각각 단백질과 인지질 중에 하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A는 막 단백질을 뜻하고 B처럼 생긴 모양을 인지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머리 부분은 친수성을 띠고 꼬리 부분은 소수성을 띱니다. 친수성이란 물과 친한 정도, 그리고 소수성은 물과 친하지 않은 정도가 높은 것을 뜻합니다. 이제 보기를 보면 기억 A는 단백질이다. 여기서 이건 참인 보기인데요. 왜냐하면 A는 막단백질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니은 B에서 친수성을 띠는 부분은 니은이다. 여기서 틀렸는데 왜냐하면 기억 머리 부분에서 친수성을 띠기 때문에 B에서 친수성을 띠는 부분은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보기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귿 보기를 봤을 때 2번과 같은 경로로 이동하는 물질에 호두당이 있다. 여기서 틀린 부분이 뭐냐면 2가 아닌 1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 물질에 포도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이 크기가 큰 물질들은 A와 같은 막 단백질에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귿 보기는 틀렸습니다. 그렇기에 답은 1번입니다. 굿! 됐어요.